오늘 비교 박싱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가장 얇았던 시기, 전쟁과 국가 운영의 한복판을 지나간 두 장군을 링 위에 올립니다. 백선엽 vs 정일권. 한쪽은 한국전쟁 최전선에서 이름이 남은 야전형 지휘관, 다른 한쪽은 전쟁을 통과한 뒤 국가의 외교와 내정을 실제로 돌린 국가 운영형 장군. 오늘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더 살렸나? 그리고 댓글이 터질 두 번째 질문도 던집니다. 공이 크면 관은 어디까지 봐줄 수 있나? 심판 기준은 3개로 고정합니다. 첫째, 전쟁 기여 말이 아니라 전장을 어떻게 바꿨는가. 둘째, 국가 운영 영향력 전쟁 이후 국가를 어떻게 굴렸는가. 셋째, 논란의 무게 친일 논란, 권력과의 거리, 역사적 책임까지. 오늘 댓글창은 이렇게 갈릴 겁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 1등이다. vs 전쟁 이후 나라를 설계한 사람이 1등이다. 좋습니다. 편 들지 않습니다. 점수표로 갑니다. 라운드 1 백선엽, 라운드 2 정일권, 라운드 3에서 제가 판정 내립니다. 라운드 1 백선엽 전선에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은 얼굴. 심판 선언합니다. 백선엽의 링 위 무기는 단순합니다. 전쟁의 현장에서 나라가 꺼지지 않게 버틴 기록입니다. 첫째, 전쟁 기여. 한국전쟁 초반은 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전선이 무너지고 병력이 밀리고 정부도 흔들립니다. 이때 백선엽이 남긴 이미지가 있어요. 낙동강 방어선, 그리고 그 주변의 결전들. 백선엽의 핵심은 천재작전이라기보다 무너지는 순간에 부대를 다시 세우는 능력입니다. 전쟁에서 영웅은 화려한 승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패배의 속도를 늦춰서 다음 선택지를 열어주는 사람이거든요. 백선엽은 그 역할로 기억됩니다. 이게 첫 득점입니다. 나라가 살아남는 시간을 벌었다. 둘째, 국가 운영 영향력. 백선엽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군의 핵심 보직을 거치고 이후 외교 현장으로도 갑니다. 즉, 단순한 야전 지휘관으로 끝난 인물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심판은 냉정해야 합니다. 백선엽의 상징은 어디까지나 전쟁, 특히 전선에 더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국가 운영 전체를 설계한 타입이라기보다 전쟁의 상징을 대표하는 장군 쪽에 가깝습니다. 셋째, 논란의 무게. 여기서부터 댓글이 갈립니다. 백선엽은 공이 큰 만큼 일제 시기 이력 논란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전쟁에서 나라를 지켰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공으로 과를 덮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백선엽은 공이 매우 큰 대신 과가 평가에서 사라지지 않는 타입입니다. 이게 동시에 인기와 논쟁을 부르는 이유예요. 라운드 1 정리합니다. 백선엽의 득점은 전선에서의 생존 기여, 감점은 논란이 함께 따라붙는 역사적 무게. 자, 이제 반대편. 전쟁 이후의 국가 운영을 들고 들어오는 정일권으로 갑니다. 라운드 2. 정일권 전쟁을 통과해 국가 운영까지 올라간 장군. 심판 선언합니다. 정일권은 단순히 군복 입은 장군이 아닙니다. 정일권의 무기는 전쟁을 지나 외교 내정의 최고 책임 라인까지 올라간 경력입니다. 첫째, 전쟁 기여. 정일권도 한국전쟁을 통과한 군인입니다. 현장에서 싸운 기록이 있고 군 지휘 라인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만 대중기억에서 전장의 얼굴로 각인된 건 백선엽 쪽이 더 강합니다. 정일권의 전쟁 기여는 상징성보다 지휘 체계와 국가 운영과 연결되는 커리어에서 빛이 납니다. 둘째, 국가 운영 영향력. 여기서 정일권이 점수를 크게 가져갑니다. 정일권은 외교 라인과 내정 라인을 실제로 맡습니다. 외무장관을 거치고 무엇보다 1964년부터 1970년까지 국무총리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합니다. 이 시기는 그냥 평범한 시기가 아니에요.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고 대외 관계가 흔들리고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던 때입니다. 정일권은 그 한복판에서 국가를 굴려야 했던 사람입니다.
백선엽이 전쟁에서 나라가 꺼지지 않게 붙잡은 손이라면 정일권은 전쟁 후 국가가 돌아가게 만든 손입니다. 셋째, 논란의 무게. 정일권 역시 일제 시기 이력 논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군 출신이 정치 권력 핵심으로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권력과의 거리 평가가 붙습니다. 정일권은 전쟁 영웅 프레임만으로 소비되기 어렵고 정권 운영 책임의 무게가 함께 붙는 인물입니다. 득점이 큰 만큼 책임도 무거운 타입이죠. 라운드 2 정리합니다. 정일권의 득점은 국가 운영까지 올라간 영향력, 감점은 권력 책임 논란이 함께 따라붙는 무게. 라운드 3 최종 판정 전쟁의 얼굴 vs 국가 운영의 손. 승자는? 자, 최종 판정 내립니다. 오늘 경기는 누가 더 훌륭한 인간이냐가 아니라 국가에 남긴 영향력의 총합입니다. 전쟁 기여만 보면 백선엽이 앞섭니다. 전선의 상징성과 버틴 시간의 가치는 큽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 운영까지 포함하면 정일권이 치고 올라옵니다. 정일권은 전쟁 이후 외교와 내정의 최고 운영 라인에서 국가를 굴린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나라가 자동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살아남은 나라를 돌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논란 항목은 둘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렇게 결론 냅니다. 오늘 경기 최종 승자 정일권 판정승.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선엽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막은 사람이라면 정일권은 나라가 굴러가게 만든 사람입니다. 오늘 심판 기준에서 국가에 남긴 총합의 영향력은 정일권이 한 발 더 앞섭니다. 이제 여러분 판정 받겠습니다. 댓글은 둘 중 하나로만 남겨주세요. 백선엽 승 또는 정일권 승. 이유는 한 줄만. 나라를 지킨 게 전부다. 나라를 운영한 게 전부다. 오늘 경기 종료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